텀입니다. 텀도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잘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임기라는 것과 뭐뭐 조건. 와닿지 않죠? 서로 어떤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학기와 교재의 정도. 서로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럼 요건 어때요? 조건하고 학기, 요 두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하고, 기간하고 교재의 정도. 이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완전 남남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들. 용어, 학교, 연결 안 되죠? 이것도 한 가족처럼 안 보입니다. 그죠?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표현입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전도 역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같은 단어라도 번역자에 따라서 당연히 표현은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의미인 줄 알고 붙들고 그냥 암기하는 거죠. 외우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거, in terms of, come to terms with, 수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terms가 있고 여기도 terms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 나와 있는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것들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어차피 뭡니까? 표현이기 때문에,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시켜봐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 넣어봐야 이런 뜻으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힘들죠? 저는 이 수고도 어떻게 결국은 개념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왜 이런 뜻으로 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기 전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란 게 뭐냐? 시작과 끝 사이의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범위. 여기는 시작점이죠. 여기는 종점, 끝점이죠. 그 사이 또는 그 사이의 범위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들 고속버스 터미널 하잖아요. 터미널. 자, 고속버스 타고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그럼 종점이죠. 이 종점이 뭡니까? 다시 뭡니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요리 서울로 왔어요. 그럼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범위.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문장을 통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뭡니까? 음주운전을 했네요. 음주운전을 해서 프리전텀을 받았다. 이 프리전텀이라는 게 뭐예요? 교도소에서 사는 거죠. 형기 이 말이죠. 그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그 기간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기간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는 교도소에 있어 이런 말이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얼마나 될지 이 사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이거는 A니까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중량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An American president's term of office is 4 years. 미국 대통령의 여기는 오피스가 나오네요. 오피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사무실이 아니고 직무를 말하는 거죠. 추상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말합니다. 얘는 presidential office겠죠. 그죠? 이 오피스는 문맥이 president잖아요. 그러니까 presidential office.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의 뭡니까? term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임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term. 직무를 시작해서 직무가 끝날 때까지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기라고 표현했죠. 임기. 그죠? 때로는 기간, 때로는 임기. 뭐에 따라서? 당연히 문맥에 따라서 표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3번을 보면은 I'll be teaching history and sociology next term. 자, 여기는 뭡니까? teaching이 나오고 이는 학과목이 나온다. 그죠? 학교 관련이 있으니까 next term. 다음 학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학기라는 것은 뭐예요? 학기는 우리 한국 같은 건 3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입니까?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이의 범위.
이게 학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프링 텀 또는 2학기 뭐 세컨드 텀 뭐 9월부터 언제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범위. 시작과 끝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와 관련되니까 학교 공부의 기간이죠. 이 학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로 옮기면 뭐예요? 공부하는 기간이잖아요.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가 끝나는 사이. 즉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계약의 조건돼 있네요. The term mental illness is difficult to define. 자, mental illness, 소위 정신병 하는 건데 정신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define 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규정 짓기 힘들다 이 말이죠. 사실 define, 여기 define라는 단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define 자체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이에요. 규정 짓는다.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용어 이 말이잖아요. 이 용어. 용어하고 일반 그냥 단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면 beautiful 이런 단어를 한번 보세요. beautiful, 아름다운.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beautiful이라는 아름다운 이런 단어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나요? 선을 그을 수 없죠. 그죠? 그런 것은 용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단어일 뿐이죠. 근데 용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뭐 각 학문 영역마다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legal term, 법률적인 전문 용어들, 그리고 의학 용어들, medical terms.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의사소통이 정확해야 되죠. 그죠? 엄격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 단어가 가르치는 이제 mental illness. 이 표현이 의미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말.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뭡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mental illness, 정신병에 해당해. 요 밖에 있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경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짓는 것. 경계 짓는 게 뭐예요? define이거든요. 이 define하고 term하고 개념상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물론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죠. 이건 동사로 사용된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또 제가 말하기로 하고. 자, 다시. mental illness의 ter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 단어의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위 말 definition이 분명한 거죠. definition이 분명. 왜? 분명하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달라.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 아까 말했던 일반 단어들은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의미의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term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자, 일단은 용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죠. 결국 개념은 뭡니까? 의미가 분명한 것 이 말입니다. 사용하는 의미가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의 범위가 분명한 것. 범위가 정확히 명확히 정해져 있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용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조건 한번 볼게요. He persuaded me into accepting his terms. 자, 이 term. 그는 나를 설득하여 뭡니까? 자기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내건 조건. 자, 이거는 주로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contract. 계약에서 많이 사용돼요. 계약은 어떻습니까? A와 B가 계약 당사자라고 합시다. 집을 파는 사람이고 이건 집을 살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팔 사람과 살 사람은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어떤 계약을 하기가 힘들죠. 계속 자기가 우기면은 둘 다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도 이만큼 양보하고 B도 이만큼 자기 입장에서 좀 물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합의의 범위예요. 합의한 내용들. 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언제 지불할 것이냐 등등 여러 합의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서로 합의를 한 것들이에요. 이 밖에 있는 것들은 합의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합의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범위가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명확하지 않으면 뭡니까? 나중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는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He violated the terms of the contract. 저 계약의 조건을 그는 어겼다 이 말이잖아요. 계약에 합의한 내용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좋은 표현들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자, 수고하고 이것들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